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을 만나온 의사 이현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은 발기부전,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시니어, 성건강 같은 문제를 혼자 끙끙 앓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생활 습관과 몸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매일 한 스푼 녹용 분말이 이 기적을 만듭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차분하게 의학적 생활 상담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민간요법 아니냐, 광고 아니냐 하고 경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과장 없이 제가 아는 만큼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중년 이후 남성에게 기력 저하와 성기능 저하가 나타나는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녹용분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한 가지 식품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성 건강 전반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래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김 선생님처럼 포기했던 일상을 다시 즐기게 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남성 건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지, 왜 발기부전이나 기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오는지, 그 진짜 원인을 의학적으로 그러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드리는 설명과 거의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 남성의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만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혈액순환 저하, 근육량 감소, 신경전달 기능, 약화, 그리고 만성 염증 상태가 동시에 겹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혈관 탄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와 비슷해서 젊을 때는 잘 드러나고 잘 수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피를 열심히 보내는데 말단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발기는 결국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충분히 들어가야 가능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발기부전은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기부전은 남성 건강 전반의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과 에너지 대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들 진료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과 호르몬의 연결 문제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호르몬이 제대로 자꾸 작동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만성 피로가 쌓이면 호르몬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마치 연료는 있는데 엔진이 망가진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몸은 계속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약해서 그렇다. 혹은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이런 생각이 가장 회복을 늦춥니다.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강합니다.
다만 회복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작은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 전달을 둔하게 만들고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올수록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녹용분말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중년 이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강제로 흥분시키거나 억지로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순환과 회복력을 도와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녹용이 주목받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정력제가 아니라 몸의 바탕을 보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녹용분말을 무조건 드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런 자연 재료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빠른 효과보다 지속 가능한 회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발기부전과 기력 저하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관, 근육, 신경, 염증,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회복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본 보충제 운동기구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왜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걸까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약물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분명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순간적으로 혈류를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중요한 자리나 관계가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은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혈관 상태, 근육 상태, 신경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만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 세박 선생님은 5년 넘게 약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도 생기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 없이는 불안해지고 용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두통, 안면, 홍조 심계항진 같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는 이전보다 더 위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 주사나 보충 요법입니다. 이 역시 단기간에는 수치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호르몬을 계속 넣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고환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중단했을 때 반동이 크게 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나 심혈관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남성 건강에 좋다는 제품이 넘쳐납니다. 아연 마카, 각종 추출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단일 성분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하나의 스위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호르몬만 자극하거나 염증이 높은데 흥분만 시키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원인은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달 먹었는데 별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인 몸의 변화를 한두 달에 되돌리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 조급함이 중간 포기를 부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쳐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방향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회복이 먼저인 몸에 젊은 사람 기준의 운동을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부분만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남성 건강은 전신의 균형 문제입니다. 혈관, 근육, 신경, 염증,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건드리면 잠깐 반응은 오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으로 버티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집에서 뭘 해야 합니까? 약 말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 남성 건강 회복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더 세게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머릿속에 꼭 넣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말은 오늘 영상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부터 느끼십니다. 헬스장부터 떠올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좋습니다. 이 걷기가 발기부전 개선과 남성 건강에 왜 중요하냐면 하체 근육을 움직이면서 골반 혈류를 자연스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력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루 15번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남성의 에너지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들이 살아있어야 혈관 반응도 좋아지고 성기능도 함께 살아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횟수를 줄이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자정 전후 깊은 수면 시간에 분비가 활발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잠을 많이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11시 전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뭔가 특별한 보약을 떠올리시는데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에서 하루 한 끼는 꼭 챙기세요. 근육과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술은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술은 남성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의 결과로 지금의 몸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자연적 보조 수단입니다. 이 지점에서 녹용 분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녹용은 전통적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 목적입니다. 흥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재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일 한 스푼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하게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이깁니다. 녹용 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 수면, 단백질 섭취 같은 기본 위에 더해졌을 때 회복 속도를 분명히 끌어올려 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남성은 성기능 문제를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악순환이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바꾸었지만 나이와 상황 변화의 흐름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정년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발기부전 때문에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부부 관계도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나이에 이런 걸 바라는 게 욕심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라 저는 그분께 약을 바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걷기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루 30분 집 근처 공원 걷기, 그리고 잠자기 전 술을 끊는 것,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한 스푼 녹용 분말을 아침 공복에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산책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회사 임원으로 오래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수치는 큰 이상이 없는데 늘 무기력하고 성격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가장 먼저 수면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밤 12시 이전에 눕는 것,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 그리고 짧은 명상호흡을 권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운동을 싫어하셨지만 대신 계단 오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엔 2층도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늘려가셨습니다. 여기에 녹용 분말을 매일 같은 시간에 소량씩 드시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아침 발기가 다시 느껴진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몸이 살아나니 생각도 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최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고 그래서 발기부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하지만 일상 피로가 너무 심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목표를 성기능이 아니라 생활 활력으로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걷기 시간은 짧게 시작했고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했습니다. 녹용 분말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주 소량으로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피로도가 확연히 줄었고 가족 여행을 다시 다닐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인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니 성기능도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에 의존하지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았고 하루 하나의 습관을 쌓아갔습니다. 녹용 분말은 그 과정에서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기능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보는 변화는 훨씬 넓습니다. 발기부전이 좋아졌다는 말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전인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변화입니다. 회복의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이 밤사이 제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건강에서 이 아침 컨디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의 의욕을 결정합니다. 이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무력감을 안고 계십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스스로를 작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건 우울감 개선과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고 수면을 관리하고 몸을 보강한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능 회복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말투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괜히 예민해지지 않고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부 사이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친밀감도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활력입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건 노후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인지 기능과 정서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발기부전 개선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녹용 분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용은 혼자서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하려는 흐름에 올라탔을 때 그 속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회복의 출발선을 조금 앞당겨 줍니다. 이 점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균형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인생의 반이 다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성기능은 그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기능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남성 건강은 단일 증상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세 문장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방향으로 가면 성기능뿐 아니라 노후 건강 전반이 함께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매일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지 않게 딱 이것만 지키자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잠깐이라도 보십시오.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능하다면 이때 녹용 분말을 한 스푼 드시는 걸 권합니다. 공복에 부담이 없다면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 남성 건강 발기부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중 하나만 확실히 챙기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과식과 술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술은 회복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 한 가지만 줄여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잠이 바로 안 와도 괜찮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는 것 자체가 회복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걸 권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과 남성 호르몬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남성 건강, 노후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실천입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걷기,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그리고 꾸준한 보강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나 병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그대로 멈춥니다. 반대로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녹용 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스푼이라는 작은 실천이 걷기, 수면, 식습관 같은 기본 위에 올라갔을 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에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걷기부터 내일은 잠자기 시간부터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학적 생활 상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중년과 노년, 남성의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시니어 성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